뒷담화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조용했던 카페 안이 웅성이는 소리에 금세 어지러워졌죠. 긴 검정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듯 말을 시작합니다. 아니, 걔가 또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속을 썩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더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내 웃지도 않고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의기투합하는 눈치였죠. 그 테이블을 지나며 잠깐 엿들은 말들. 그 내용이 전부 진실일까 싶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 아무 정보 없이 단 몇 마디의 말로 이미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비밀이나 결점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뒷담화라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남욕을 할까요? 그렇게 말해야만 자신이 더 나아 보인다고 믿는 걸까요? 사실 많은 경우 그들의 말은 타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돌려 말하는 방식일 뿐이죠.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한 채 타인을 탓하고 헐뜯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나만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도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한 자존심의 방어막이라 불렀습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실은 자신이 욕먹을까봐 두려운 사람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실은 자신을 높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제3자 이야기를 하며 부정적인 말을 꺼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다닐 거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들어준 것뿐인데 나중에 보니 당신도 그 대화에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뒷담화를 습관처럼 일삼는 사람들의 심리를 짚어보고 그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입을 조용히 닫게 만드는 현명한 5가지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하게 말하는 법. 오늘 그 조용한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뒷담화를 사실 확인 없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도 동네 친구 영숙 씨와 시장에 같이 가는 길이었어요. 야채 가게를 지나는데 영숙 씨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기 봐, 쟤 봐봐. 남편 몰래 돈 빌렸다잖아. 그것도 꽤 큰 돈을. 전 깜짝 놀라 그 방향을 힐끔 보았고 영숙 씨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그 사람, 저와 같은 반찬 모임도 하고 동네 어르신 생신 때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 사람과 함께 반찬을 나누러 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요즘 살림살이 괜찮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조금 도움받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무 확인도 없이 내가 들은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떤 말이든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옮기지 않기로 결심했죠. 사람은 말로 인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말로 인해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으니까요. 누군가 남을 험담할 때 침묵하는 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듣는 말은 마치 탁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 물이 독인지도 모른 채 자신을 해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의 진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긴 여기까지만 듣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감정도 섞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무관심이라 부릅니다.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묵직한 바위 같은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는 것. 그럼 뒷담화를 던진 사람은 당신 앞에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재미가 없거든요. 말은 흘러야 뒷담화가 되는 법이니까요. 철학자 루소는 말은 인간을 유일하게 속이는 도구라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말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 배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충분히 다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뒷담화를 입막음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몸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중심에서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느낄 때 더 솔직하고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로 바뀌면 그 솔직함은 칼이 되고 그 가벼움은 무책임한 독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망설입니다. 말려야 하나?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나?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동창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엔 늘 입담 좋은 미경이도 왔습니다. 처음엔 안부 이야기로 잔잔한 시간이 흐르더니 슬슬 분위기가 달라졌죠. 근데 걔 소식 들었어. 남편이 또 바람났대. 이번엔 진짜래. 모두가 놀란 얼굴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작은 핑계를 댔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 바람도 쐬고 싶네. 그리고는 그대로 모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은 듯했죠. 그 자리에 있던 5사람 중 누구도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반박이나 충고가 어렵다면 물리적으로 거절의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자리를 뜨는 행동은 말로 하는 비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이 말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는 내게 불편함을 줍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대화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존중과 책임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듣는 말 하나가, 내가 만드는 사람 하나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용기이자 단호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그 사람은 저런 얘기 안 좋아해. 괜히 말 꺼냈다간 표정이 싹 굳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태도를 가진 겁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는 누군가를 지키는 공간이 되고 그 자리를 비운 당신의 선택은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뒷담화는 말로 시작하지만 말이 사라지는 공간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옮기는 순간 그 말도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화제를 다르게 돌리는 기술입니다. 말은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두면 어느새 진흙탕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이가 있다면 그 흐름은 투명한 강줄기처럼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노인정 모임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화단 손질 봉사를 함께하던 분들과 잠시 쉬는 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아니,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지 멋대로야. 어르신들 무시하는 거 보면 딱 보여. 순식간에 분위기가 쏠렸습니다. 누구도 직접 겪은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은 마치 사실처럼 그 자리에 퍼져갔습니다. 그때 평소 조용했던 순남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했죠.
근데 말이에요. 지난번 봄날에 그 며느리가 우리 동 앞 화단에 꽃 심는 거 혼자서 다 했더라고. 그때 어르신들 다 놀랐잖아요. 아무 말 없이 와서 손에 흙 묻혀가며 묵묵히 심던 거. 난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 그 말에 모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화제가 바뀌자 분위기도 달라졌고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말은 흐릿해졌죠.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흐름을 돌리는 사람 하나로 대화 전체의 온도가 바뀝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흐름을 살짝 그러나 결정적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 좀 예민하지. 근데 지난번에 나 도와줬을 땐 참 고마웠어. 성격이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혼자 애들 셋 키우느라 애쓰는 건 대단하지. 이런 말은 상대를 감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복원하기 위한 균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잘하는 점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죠. 그 중 하나만 골라 전체로 규정해버리는 건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끊는 게 어렵다면 화제를 살짝 바꿔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근데 요즘 그 사람 걱정되긴 하더라. 남편 아프다던데 괜찮을지. 그래도 어제 보니까 아이 손잡고 병원 가는 거 보니 참 애쓰는 것 같더라. 이런 한 줄의 말은 칼날처럼 날선 뒷담화를 순식간에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화는 그만하자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명심하세요. 뒷담화는 동조하는 말보다 침묵이나 다른 이야기 하나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그 말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거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이란 언제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무엇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끌어들이려 할 때 웃으며 선을 긋는 말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늘 너도 그렇지라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걔 좀 이상하지 않아? 너도 느꼈지? 이렇게 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과 같은 편이길 원합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괜히 나만 어색해질까봐 사람들은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애매한 말로 맞장구를 치곤 하죠.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곧 내 말처럼 왜곡되어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민지 씨도 겪었습니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여성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둘러앉아 삶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요즘도 남편이랑 싸우나? 맨날 티내고 다니던데. 솔직히 좀 피곤하잖아. 그쵸 민지 씨도 느끼지. 순간 모든 시선이 민지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누구나 그런 느낌을 한 번쯤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잠깐 웃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죠. 글쎄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마음 표현하는 게 솔직해 보여요. 그 말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 뒤론 아무도 은정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뒷담화의 조짐이 보일 때 유쾌하게 웃으며 자신의 입장을 가볍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 말투나 태도가 비난도 아니고 과장된 감정도 아닌 그저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걸 조용히 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얘기는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들으면서도 조심하게 돼요. 나도 사람한테 상처 줘 본 적 있어서 요즘은 누굴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도 않으면서 뒷담화에 끌려가지 않는 멋진 방어선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중용의 말이라 부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의 칼끝을 무디게 만드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시 당신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넘길 줄 아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민망하게 하지 않는 웃는 선 긋기입니다. 상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꺼낼 수 없겠구나 하고요. 그런 깨달음은 말보다 강하고 표정보다 진하며 침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따르기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한적한 마을에 수년째 혼자 살고 있는 정숙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같은 골목을 걸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오십니다. 인사를 건네면 꼭 눈을 맞추며 답해 주시고 자리를 지나칠 때면 묵묵히 주변을 정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랑방에서 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 좀 괴팍하지 않아?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말도 별로 없고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몇몇 사람이 그래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맞아. 그래서 괜히 말 붙이기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해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분이 참 정직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아들 수술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찾아오셔서 편지랑 손수 만든 미음 한 그릇 두고 가셨거든요.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후로 정숙 어르신에 대한 말은 아무도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삶이 이미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말을 줄이고 행동을 쌓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순간의 흥미를 줄 수는 있어도 오래 남는 감동은 주지 못합니다. 그 반면 말없이 옳은 선택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뒷담화를 끊으려 하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가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무엇을 말해도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무설자 무문답이라 합니다. 말없이도 답이 되는 사람, 묻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만 삶에서 묻어난 품성은 오래도록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 때 당신의 말로 맞서기보다 당신의 삶으로 대답하세요. 그 침묵의 무게는 뒷담화보다 훨씬 무겁고 그 울림은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흉보는 말은 언뜻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상처의 깊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말의 바람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누군가를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편한 대화 자리에 말없이 자리를 피하는 것. 세 번째는 화제를 부드럽게 바꾸는 작은 기술을 익히는 것. 네 번째는 동조를 요구하는 말 앞에서 웃으며 경계를 긋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삶 자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품격. 이 5가지를 굳이 복잡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평소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타인의 뒷모습보다 그 사람의 사연에 먼저 다가설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 말의 바닷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삶을 향해 흘러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 늘 누군가를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덮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할 말을 아껴두는 사람입니다. 그 아낀 말이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흐려진 날이셨다면 그 마음 잠시 내려놓고 가세요. 이 공간은 누구도 험담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곳이니까요.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조심하셨나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는 더 깊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